무려 15분 동안이나 공포의 숨바꼭질을 한 스토킹 사건입니다. 피해자는 여성이고요. 가해자는 남성입니다. 그 15분 동안 여성이 느꼈을 공포가 어땠을까? 그리고 이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? 저는 영상을 보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. 보실까요? 자, 이게 저 서울에서 있었던 상황이고요. 아침 6시 반쯤입니다. 한 여성이 이제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바로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? 예, 뒤에 남자가 따라옵니다. 너무 티나게 따라하는데. 예, 이른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길에 사람이 없어요. 아이고. 좀 뒤를 어떡해. 의식하고 좀. 두 사람은 안면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.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. 뒤 돌아봤다. 그 누가 이제 오는 인기척이 나니까 한번 뒤를 돌아봤죠. 근데 그러면서 또 딴짓합니다. 고개 숙이고. 너무 무서워. 그 남자가 계속 따라가요. 사람 있는 대로 얼른. 네. 근데 거리가 좀 멀어지다가 결국에 이제 집을 가던 여성이 도중에 멈춰 섭니다. 112 빨리. 자, 이 남자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는 거거든요. 그러자 남자가 옆 건물로 들어갑니다. 자연스럽게 들어갔고 여자분이 이제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건가? 너무 좀 예민했나? 하고 이제 그제서야 좀 안심하고 집으로 가는데 나왔어. 자, 이때 다시 나옵니다. 뭐야 저거. 그리고 이 여성을 또 따라가기 시작합니다. 집까지 따라갈 생각이구나. 그러니까. 네. 아이고. 어떡해. 이때부터 이제 숨바꼭질이에요. 여성이 사라지는 걸 보고 뛰어. 예, 이제부터 뜁니다. 옆 골목으로 빠지니까 이제 쫓아갔고 계속 따라갑니다. 사람이 너무 없다. 사람 진짜 너무 어떻게 없는데? 하나도 없지? 야 저거 집까지 쫓아가네 정말. 네, 어떡해. 결국 집까지 쫓아갔습니다. 그리고 문 닫으려고 살짝 뒤돌아보는 순간에 그 남자가 제 뒤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. 어떡해. 너무 무서워. 여자분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야 이 남자가 주랭랑을 칩니다. 어떡해. 집을 알았잖아 근데. 네, 집을 알게 된 거죠. 어떡해. 15분 동안 쫓아갔고 여성이 비명을 지르니까 도망갔습니다. 아휴, 네. 참 무서운 진짜. 자, 이게 서울에서 새벽 6시 30분쯤에 발생한 사건인데요. 어떡해. 피해 여성은 이 사건 이후로 며칠 동안 본인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식칼을 들고 다녔고요. 장난 아니야. 잘 때도 밖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두려움에 떨어야 됐습니다. 집을 이유는 알까. 자기 집까지 왔었기 때문에. 그렇죠. 네. 내 집을 알았으니까 어딘지. 골목길 너무 무섭다 근데. 이게 뭐 아침 시간이지만 이 여성이 느꼈을 공포를 생각하면 그죠? 무서웠을 것 너무 같아요. 무서운 네, 일이죠. 네, 아무도 없고 이러면 네. 보통 저러면은 뭐 저는 옛날부터 전화를 한다거나 뭐 아빠 다 왔어 뭐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. 네. 과거에 이제 그런 식의 예방법들이 많이 이제 알려졌었어요. 네.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 나를 쫓아오다가도 통화하는 상대방에게 내가 들킬 수 있겠구나. 네네. 이것이 이제 예방법이 되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그래요? 일반적으로 이제 범죄자가 초범이거나 상당히 범죄 의지가 약할 경우에는 통할 수는 있어요. 네.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 작정했다거나 혹은 범행의 경험이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상대방이 이곳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.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통화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변화에 대해서 이 감각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. 그리고 만약에 그가 나에게 어떤 범행을 저지를 경우에 그에 대한 관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기억하기도 어렵고 신고에도 좀 어려움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냥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다.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가능하면 좀 밝은 곳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제 위험을 감지하시면 가게로 들어가셔서 저는 집에 갈 때 요즘에 그 어플 사용해요. 어플 네네. 있잖아요. 그거 켜놓으면 집에 갈 때까지 설정해 놓으면 그거를 만약에 비상시 누르면 뭐 신고가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주변 CCTV 불 켜지고 가로수 네. 불 켜지고 그런 어플이 있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집에 갈 때 혼자 갈 때 좀 무서울 때 그거 켜고 가거든요. 맞습니다. 네. 근데 지금 이 남자가 열흘 만에 체포가 됐거든요. 예, 근데
잡아보니까 직업군인이었습니다. 와. 야, 직업군인이요. 너무 무섭다. 저러면 직업을 박탈해야 되지 않아요? 저게 무슨 직업군인이야. 근데 이 영상을 두고 예. 자, 이 여성의 뒤를 따라갔습니다. 집 앞까지 쫓아갔습니다. 집 앞에서 여성이 비명을 지르니까 주랭랑을 쳤습니다. 집을 알고. 자, 과연 이 남성은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처벌해야 어우, 되는데. 저는 저걸 받아야 해야죠. 된다고 생각해요.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자 입장에서 당했다고 마음이 들면 네. 받아야 돼요. 네. 살인 미수처럼 스토킹 미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거 훈방 조치됐을 것 같아요. 에이 말도 안 돼요. 권프로님, 이 남성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? 결론은 어렵습니다. 왜요? 자, 스토킹 처벌법에는요. 어. 몇 가지 스토킹 행위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. 이것이 반드시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반복될 가능성 또는 그 행위 이후에 뭔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처벌 요건은 없어요. 그래서 일회성 이런 미행 또는 따라가기 이런 것들이 스토커로 처벌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. 그럼 저건 무슨 처벌을 받아요? 그러니까. 이 정도 되면 아마 응. 그 뭐 경범죄에서 네, 공포심, 두려움, 조장 뭐 이런 정도지 와. 본인 진술에서 뭐 나는 그냥 호기심에 따라갔다라고만 한다면 네. 그 이후 범행에 대해서도 의도가 밝혀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죠. 예, 이 남성의 경우 주거 침입죄로 일단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. 근데 이제 직업군인이다 보니까 군 헌병대로 사건을 이첩을 했고요. 이제 주거 침입죄 같은 경우에는 군 형법에 따로 적용되는 게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일반 형법으로 적용을 받아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와. 그러니까 이제 이 스토킹은 피해자가 불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제 한 경우에 반복적으로. 해당되는 거죠. 반복적으로. 네, 그렇죠. 그게 뭐 횟수가 좀 정해져 있습니까?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. 이게 네. 스토킹 행위 처벌법의 입법 과정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고 모호하다, 그다음에 주관적이다. 그래서 4가지의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스토킹 행위가 입증이 되고 처벌을 받습니다. 첫째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야 합니다. 명확하죠. 두 번째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돼요. 따라가는 행위 명확하죠. 네네. 뭐 선물을 보낸다 원치 않는 것 선물이라 하더라도 그건 스토킹 행위예요. 또 연락을 한다 마찬가지로 원치 않을 경우 그건 스토킹이에요. 세 번째 요건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걸 느꼈다. 근데 피해자의 말만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정말로 그럴만한 사정인지를 객관적으로 이제 재판부가 보게 됩니다. 그런데 다 이 세 모두 적용된다 볼 수 있죠. 해당돼요. 문제가 4번째예요. 4번째가 뭐냐면 반복성 또는 지속성이에요. 그래서 통상 1회는 반복이라고 못 하잖아요. 그러면 저 행위는 반복은 아니죠? 1회죠? 하지만 지속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? 15분이니까. 예. 그러면 그 지속성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오래 되어야만 지속성을 인정하느냐? 애매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행위에 대해서 집 앞까지 왔으니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려고 했으니 이게 주거 침입죄가 아니겠느냐라고 경찰은 의유를 한 것이고 기억하시겠지만 서울 관악구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있었잖아요. 여성을 쫓아가서 그 원룸에 들어가려는 순간 예, 그 여성이 문을 잠그는 바람에 못 들어간 행위. 이때 주거 침입죄가 적용이 됐거든요. 스토킹 행위가 적용되지 않고요. 왜냐하면 그것도 지속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 부분이 판례가 좀 더 쌓여서 저 정도 15분 정도면 지속성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. 라는 쪽으로 아마 좀 판례가 정립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아까 진짜 영상에서는 소리를 질러서 저 남자가 도망갔으니까 다행이지. 저 사람이 뭐 막 갑자기 막 돌변해가지고 무섭게 군인이니까. 밀고 들어가거나 밀고 이랬으면 들어갔으면은. 큰일 날 뻔했어요. 진짜. 법은 명확성 원칙, 죄형법정주의가 엄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범죄 자체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실행에 착수를 해야만 기수건 미수건 처벌이 가능하거든요. 그런데 저 사람에게 과연 실행에 착수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느냐? 다른 범행은 입증을 못한다는 거예요. 오직 유일하게 입증된 것이 주거침입죄. 입증하기가 어렵구나. 예, 스토킹 행위를 입증할 수 없고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법의 맹점입니다.
그러니까 결국은 이 스토킹법이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그 지체되어 왔는데 그나마 지금 최근에 없어진 것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제 사라진 거죠. 그래서 제2의 스토킹을 좀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답답한 실정이죠. 이건 뭐 제대로 된 법인지 아닌지 좀 답답하긴 해요.